10월 8일 8시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어, 불장 때 어떤 걸 해야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준은 이제 이더리움을 가지고 기준을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그에 앞서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일단 최근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비트코인은 50지평선 그 부분에 저항이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가격대에 사서 거기까지 보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이게 당장 바로 올라갈 게 아니면 그냥 빼는 게 낫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빼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 왜? 선물로 진입했던 개인들에 대해서 한번 죽이는 거죠. 뒤늦게. 그래서 한번 차라리 이렇게 당장 이렇게 올라가서 이 가격을 뚫어서 안착하는 게 아니라면 가격을 빼버려라. 차라리.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빼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엔 제가 버는 뷰는 26년 동안 좋은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차라리 어떤 선물 롱포지션을 한번 죽이고 하는 거라서, 차트가 이런 식으로 빼고 올라가면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데서 더 숏을 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데서 숏 치려고 하겠죠, 당연히. 오히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숏 쳐고 이런 자리에서 숏 치는 어떤 흐름을 만들 거면 차라리 빼버리라. 그래서 개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흔들던지, 아니면 여기서 뒤늦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죽여서 이렇게 가던가. 그거는 세력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차트 만드는 사람, 그 세력들이 알지. 저희는 그냥. 그래서 뭐 엘리어트나 뭐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의미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렇게 보이고, 일단은 일단 앞서서 이야기했던 불장 때 어떤 걸 해야 더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비트 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한번 펌핑이 나와줘야 된다, 돌아간 차트였고, 했던 대로 무난하게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이런 차트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매물대죠. 거기 정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했던 2주에서 한 달, 이제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 이게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조심히 해야 될 때 조심해야 되고, 그러다가 뭐 어떤 것들 하나, 두 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두 개 나옵니다. 한두 개. 그냥 이제 조정이 안 나오고 그냥 바로 또 계속 올리는 거죠, 가격을. 어쩌다 한두 개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해라. 시장 방향이랑은 좀 다르게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니까 이런 것도 이제 페페가 나올 수 있는 방향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재차 상승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좀 더 뺐다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여기서 행보하는 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올렸던 시점에서 잘 매수를 했다면 흔들릴 게 없겠죠. 아니면은 빠질 걸 예상하고 밑에서 담을 생각을 하든지, 혹여나 지금 이제 이게 조정이 다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뒤늦게 이렇게 올라갈 때 또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건 안 된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격이 싸게 사야지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일단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거래량들이 좀 죽으면서 이렇게 가서 거래량이 확 죽어서 나오던가, 아니면 차트적으로 이렇게 해서 흔들던가, 아니면 뭐야, 그렇습니다. 일단 알트코인 흐름들은 지난해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대충 흘러가는 것 같고, 자, 제가 만약 혹시 이제 이야기할 것들은 이더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이더리움을 잘 가지고 있어. 한 뭐 1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몇 천만 원 주고 있다. 뭐 이런 데 샀고 이런 데 샀고. 하지만 다 필요 없고 나는 26년도에 그냥 가지고 갈 거다.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가격에 대해서
일일비하지 않고 나는 길게 길게 볼 거다. 더 위를 볼 거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단 첫 번째 스테이킹을 해라. 근데 이런 업비트 내에 있는 스테이킹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스테이킹하는 어떤 플랫폼들 많죠.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생각 뭐 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들이 많은데 오늘은 리스테이킹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리스테이킹 저는 이제 리스테이킹 메타가 다시 또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분명 이더리움 뭐 ERC20이라든지 막 등등등 또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 또 나올 거라 보지만 저는 리스테이킹은 또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좀 몇 개 소개를 할게요. 뭐 그 외에 또 딥한 부분은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하는 유튜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텔레그램에서 좋은 정보를 다루는 그런 채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렌조입니다. 자, 일단 스테이킹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를 업비트에서 뭐 빗썸이나 그런 데서 해외 거래소나 아니면은 더 싸게 더 가스비가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설명 잘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보시고 일단 오늘은 그런 부분은 다 제껴두고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만 시켜드리겠습니다. 맹신하지 마시고 꼭 이걸 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하길 바랍니다. 하여튼 자 렌조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그러니까 코인입니다. 이것도 비썸에 상장이 되어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같은 이런 렌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을 가지고 어떤 브릿지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코인을 바꾸는 건데 래핑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파밍을 하게 되면은 2.6%라는 이걸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은 재미가 없겠죠. 그 불장 때 굳이 2%를 가지고 있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가지고 있나 없나 똑같은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절kit이라는 이런 또, 또 플랫폼이 있는데 리스테이킹 플랫폼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가지고 또 렌조에서 얻었던 이 코인, 그러니까 이더림을 한번 바꾸면 EZ 이더를 받는데, 그러니까 렌조 이더겠죠. 받는데 여기 또 와서 절kit에 와서 또 여기서 또 파밍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중 파밍을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토탈 스테이킹가 많아요. 지금 몇 천억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들을 하면은 내가 26년 동안 이더를 좋게 본다라고 했을 때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두고 있을 바에는 이런 걸 해서 좀 더 수익을 더 늘려나가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다. 뭐 그 외에 리스테이킹에 좋은 것들 많이 있겠죠. 찾아보면 일단은 리스테이킹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NFT입니다. 뭐 NFT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불장이 끝났을 때 무렵이었고 지금처럼 이제 불장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바닥권, 가격의 바닥권이고 유동성 장세가 이제 막 초입으로 다다를 때쯤에 시작하기에는 사실 좋죠. 왜 좋냐? 저는 이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력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욕심에는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냥 단지 이더의 가격만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이걸 가지고 어떤 걸 또 만들어내 볼까라는 궁리를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NFT 장세가 한번 또 올 수 있다. 근데 모르죠. 혹시 모르죠. NFT가 아니라 다른 어떤 메타를 만들어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이제 한번 들여다보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 많이 있죠. 뭐 매직 에덴, 뭐 블러, 오픈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는 기준이니까 이제 오픈시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예전보다는 가벼워졌어요. 이 오픈시를 써본 사람들 알 거예요. 엄청 무거웠었는데 이 자체 사이트가 근데 요즘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NFT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AF인데 이제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22년도 기준으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
이런 것도 또 살짝만 반등해줘도 절반만 상승해줘도 이더리움이 26년 동안 상승했을 때 그리고 이 가격이 또 절반만큼만 상승해줘도 어마어마하겠죠. 지금은 0.73입니다 가격이. 근데 그 당시에는 39이더까지 갔다는 거죠. 더 비싸게 팔린 것들은 50억, 52더죠.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혹은 이더가 그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더의 가격이 있을 겁니다. 26년도 동안. 근데 저는 이제 거래도 1,000만 원 넘지 않을까 이런 걸 예상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1,000만 원에 대한 수익 지금 당장 이대로 사더라도 몇 배, 두 배 정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 친구가 0.7, 1리더라고 가정을 해도 22더죠. 이 절반만 가격이 와도 수익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요놈이 된다가 아닙니다. 또 이제 그때 가서 저 메타가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떤 놈이 또 하이비 붙고 할지 모르겠다. 하이비라는 것은 어,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대충 하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이제 대표적으로 인플루언서나 어떤 유명인들이 이렇게 샤라웃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죠. 좀 이렇게 거래가 확 들어오는 NFT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퍼치 펭귄도 단기간에 좀 많이 성장한 NFT인데 70만 구독이 팔로워가 있네요.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하이브 많이 들어왔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어 그냥 이더를 가지고 있기에는 그랬던 세력들이 분명 만들어냈을 겁니다. 이것도 퍼치 펭귄도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 42더까지 갔네요. 1리더짜리 1리더짜리가 40배 여기서만 NFT만 가지고 40배가 상승을 했으니까 이더리움이 바닷가에서 몇 배만 올라도 그건 배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NFT가 올 수 있겠다. 불장에서는 일단 광기죠. 인간의 광기는 한없이 무한대기 때문에 분명히 그 돈들은 좋은 데 찾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리스테이킹 메타, NFT 메타, 또 그 다음은 또 어떤 P2E가 또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메타버스, 샌드박스 내에서 어떤 그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RWA, 그러니까 그런 분명히 또 생길 거라 보지만 아직 저도 잘 몰라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샌드박스 내에 어떤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어떤 또 만들 수 있겠고 그 외에 또 RW라든지 많이 있겠죠. RW 실물 자산을 또 이제 토큰화해서 그 토큰을 가지고 무엇을 또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분명 그 불장이 오면은 또 세력들이 입맛대로 또 만들어내겠죠. 그런 메타를. 그래서 어떤 메타를 좀 쫓아가려면 트위터도 많이 해야 되고 X죠. X를 많이 해야 되고 최대한 정보를 빨리 얻으려면 여러 가지 텔레그램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쪽은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먹는 장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막 너도나도 알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너도나도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는 절대 이쪽 시장에서는 큰 돈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장의 등에 업혀서 어느 정도 수익은 얻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를 빨리빨리 알면 그 흐름을 빨리 쫓아가기 때문에 큰 돈을 만들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코인들 게시물에다 올린 게 있습니다. 이제 뭐냐 이제 우리 이런 고래 그리고 11 또 뭐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디지? 114, 514, 114, 514 맞죠? 114, 514. 이런 코인들 이제 최근에 300달러를 매입해서 매수를 해서
엄청난 풀을 얻었다는 그런 인증글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펌프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여나 소액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참여해보고 싶다면은 이렇게 펌프판에서 참여를 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냥 이제 대충 이런 코인들을 아무 코인에 들어가서 이제 바이하는 거죠. 이제 개인 지갑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소액으로 하라고 하고 싶고, 그리고 만약 봐야 될 거, 텍스에서 한다면 봐야 될 거는 이런 겁니다. 셀트 텍스, 이게 텍스가 붙는지 안 붙는지, 그리고 빨간색이라 노란 색깔 뜨면 안 되죠. 그리고 스캔, 그리고 어떤 유통량을 또 이미지로 조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잘 유심히 보시면서 조심해서 봐보면 이제 이런 것들 점수가 안 좋죠. 이런 것들은 딱 보면은 안 좋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99점이 나와야 되고, 뭐 99점이 나왔다 한들 러그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 특히 덱스 쪽은 솔라나 계열 쪽이 좋습니다. 펌프폰을 좀 많이 보시면 될 거고,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리스테이킹, 뭐 NFT 등등등, P2E라든지 또 RWA 가지고 어떤 걸 또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또 어떤 메타를 만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부장 때 이런 것들을 하면 어, 수익이 배가 되니까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라. 그렇습니다. 어, 어, 내가 100만 원 있는데 5만 원, 5만 원, 5만 원을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진짜 이 당시에 샀던 사람들 그 인증을 보면 이게 몇백 퍼센트니까 국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방송 하긴 대부분 다 이제 업비트나 빗썸을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고, 뭐야 하면서 가지고만 있어도 지금 몇 표야. 근데 안 좋은 것만 좋은 것만 보여줘서 그렇지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상승을 하네요. 대부분 뒤늦게 사도 상승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가 좋아서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안 좋은 것들은 다 꼬꾸라지 이런 식으로 꺾여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메타들이 올 수 있다. 단지 이런 데서 사고 팔고 잡코인들 있죠, 막 이런 애들. 그 분명 바닥권에서 사는 거니까 나쁘진 않은데, 그런 거 수익 보는 것도 어렵다라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이도리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많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자, 하락장 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하락장 때는 간단합니다. 안 사는 거죠. 그걸 느꼈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제가 많이 했던 것 중에 무엇이냐, 어, 여러 가지 초기 ICO죠. 이제 막 그 런치패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테더 가지고 하는 거예요. 테더 손해를 볼 게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테더를 가지고 런치패드를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각종 거래소에 보면은 해외 거래소 기준입니다.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한다거나 바이빗, 뭐 OKX, MXC 여러 가지 거래소가 많은데 어, 다 있을 거예요. 런치풀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하는 거죠. 하락장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되니까 여러 가지 아니면은 무슨 작업하는 건데
그건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거는 텔레그램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다 들어보면은 좀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이쪽 코인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그 유튜버가 있긴 합니다. 이제 코백남, 예, 그리고 코인 소년, 이쪽 채널에서도, 그러니까 그쪽 채널이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큰 채널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여러 가지 많이 다룹니다. 근데 무조건 그쪽에서 나온 정보를 다 맹신하면 안 되고, 어,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락장 때 또 이야기를 따로 해 드릴 거고, 뭐 이제 지금 불장이니까 불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장이 다가올 것 같으니까. 애니메 코인 이것도 이제 그거죠. NFT가 아니라, 아, 애니메이션. 아, 이것도 뭔가 올 것 같아. 애니메이션 이런 거 이상. 하여튼 차트도 좋고. 그렇습니다. 빨리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제 한동안은 영상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계속 관찰을 해야 되다 보니까 큰 흐름에서는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들로 보시면 되고, 음, 그렇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